자, 교재 142쪽에 용도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용도지구 뜻은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자, 거기에 밑줄 칩니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거기 밑줄 치시고 자, 그 말은 용도적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는 것은 보완한다는 뜻이에요. 보완하여 적용함으로써 이 뜻이에요. 용도적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용도지구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있어야 지정 변경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 앞에 우리 세 가지 있었죠. 지역별 건축물, 용도, 지역별 건폐율, 지역별 용적률. 자, 이 세 가지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시켜서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지구다 이렇게 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적 이 세 가지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해서 건축해야 합니다. 그럼 강화 완화한다는 것은 자, 건축물 용도가 우리가 한 용도지역상 100가지가 허용되는데 이걸 적용해 보니까 자, 문제점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100가지 중에서 한 70가지는 허용시키고 30가지 정도는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건축물 용도 종류 중에 30가지는 설치 못하도록 줄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줄이는 것을 뭐라 부른다? 강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100가지 중에서 자, 부족함이 있더라. 자, 부족함을 보충시켜 줘야 돼요. 20가지를 더 허용시켜 줘야 되겠다. 그러면 건축물 용도 종류 숫자를 늘려주는 것을 뭐라 부른다? 완화시켜서 건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도, 건폐율, 용적률 수치를 줄이는 것을 뭐라 부른다? 강화. 늘리는 것을 완화라고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용도적 제한을 자, 이 적용해 보니까 여기에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부족함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이걸 보완시켜 줘야 돼요. 이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자, 건축하는 제도를 용도지구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강화 완화한 이 세 가지 일반 기준을 강화 완화시킨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야 하는 제도예요. 자, 이 용도지구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될 것은 지역의 이 기준을 보완시킨 기준 가지고 건축하는 제도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완하는지 예를 들어 보면은 자, 경관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경관을 보존, 관리,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라고 되어 있죠. 이 공법이 어려운 것이 첫째,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말이. 이 공법에 나오는 용어를 가지고 집에 가족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가족 다 일러 갚으죠. 예. 뭐 여러분 친구들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이야기하지 말합니다. 예. 완전히 왕따돼 버려요. 너무 전문 용어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경관이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경관. 경치를 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경관이라는 것은 경치를 볼 수 있도록 보존하고
관리하고 형성, 만들어주는 용도지구를 경관지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산이 이렇게 있고 이 산을 배경으로 여기에 자, 이 지역이 이 도시의 상업지역. 자, 상업지역 같으면은 상가 건물들을 청수 높게 이렇게 짓겠죠. 자, 여기도 상업지역. 자, 여기도 상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 건물들이 뒤에 산의 경관을 다 가려버리죠. 여기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문제점이 생긴 요 부분만 용도지역 중 일부죠. 여기가 용도지역의 일부예요. 자, 일부에 자,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만 보완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자, 건축물 용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자, 건축물 용도 중에서 산의 경관을 가릴 만한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 숫자를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경관지구를 지정하면은 자, 이 허용되는 용도가 어찌 된다? 강화되어 버려요. 그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숫자가 어떻습니까? 줄여져 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같은 상업지역인데 여기는 땅값이 여기는 평당 2천만 원 하는데 여기는 절반 가격 1,000만 원대로 떨어져 봅니다. 왜? 용도가 줄여져 버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이 작아집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경관지구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고도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란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고도지구. 자,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높이 최고입니까? 최저입니까? 최고 한도라 해놨죠. 최고 한도를 규제할 때 쓰는 것이 고도지구 역할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자,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를 10m 이하짜리를 지어야 되는 때 필요한 것이 최고 한도를 규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지정되면 건축물 높이가 어떻습니까? 다 낮아집니다. 8m, 10m까지 밖에 못 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곳이 공항이다. 대표적으로. 자, 여기 관제탑이 있고, 여기 비행기가 쭉 휘웅 하고 날아가죠. 활주로 방향 여기에, 자,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뭐 주거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비행기 착륙에 문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비행기 착륙에 문제되지 않도록 낮은 건물을 짓도록 지정하는 것이 무슨 지구다? 고도지구 지정되면은 8m, 10m 이하짜리 만들어야 돼요. 아, 울산공항에 가보니까 주변에 논밭이 있는데 뭐 굳이 필요하냐? 예, 문제가 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우리나라 공항 1970년 이전에 공항은 어디다 설치했느냐? 도심에다 설치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심에다. 아무 개념 없는 사람, 전문가 아닌 비전문가가 공항은 도시 딱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잘못된 발상으로 처음 다 대한민국 이때 당시에 공항은 도심에 다 있었어요. 서울에 원래 공항 어디입니까? 서울에. 응? 그거는 원래 공항이 아니고 더 원래 공항. 1970년 이전에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여의도. 서울 딱 중심이죠. 여의도에 공항이 있으니까 1970년대 강남 개발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큰 건물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죠. 그래서 공항을 김포로 이전시킵니다. 그리고 공항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 63빌딩 아시죠? 거기 들어선 거예요. 부산의 원래 공항은 어딥니까? 김해가 아닙니다. 수영공항. 자, 해운대 그 옆에 있는 수영 있죠? 지금 거기에 공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해운대 지역에 부산시 발전에 걸림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영공항에 있었던 자리는 센텀시티라 해가지고 100층짜리 아파트 있죠? 쫙 들어가 있어요. 거기 다 공항의 할주로 잡니다. 자, 울산의 공항도 마찬가지죠. 자, 울산 지도의 제일 중심이 어디예요? 지금 공항 자리입니다. 저가 제일 중심이에요. 지도편하고 보시면. 저기다 넣어놨어요. 그럼 울산공항도 계속 천년만년 저 자리에 있겠습니까? wen기겠습니까? wen기입니다. wen기해야 돼요, 지금. 네. 그 누구 돈으로? 여러분 돈으로 wen기해야 돼요. 왜냐? 울산광역시가 지금 중국 핵심도시 뒤편에 거기에 자연녹지를 앞으로 크게 개발할 거예요. 딱 묶어놨습니다. 울산 지자체에서. 자, 그리고 호계 쪽으로 이제 그 송정주구나 이런 데 아파트 들어오기 시작하죠. 저기 시초예요. 저기 아파트 다 들어오고 나면은 공항은 wen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 자리를 개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도 wen긴다. 왜? 공항이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들어온다? 고도지구 들어와요. 그럼 도심 발전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wen기는 거예요. 예. 자, 이럴 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화지구라고 되어 있죠.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중심상업지역으로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건폐율 90% 주죠. 자, 그럼 중심상업지역에 자 건물들이 안전 이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건물이 90% 앉는다는 것은 대지에 바짝 다 앉아버리죠. 여기도 바짝 다 앉아버립니다. 여기도 바짝 다 앉아버립니다. 자, 여기도 바짝 다 앉아버립니다. 자, 그럼 이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바짝 붙은 옆 건물로 다 옮겨 붙어버려요. 큰 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건폐율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건물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바짝 붙습니다. 1m 안쪽으로. 자, 그럴 때 화재 났을 때 크게 큰 화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지정해서 자, 건축물은 전부 다 내화 구조로 시공해야 됩니다. 불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그리고 건축물 용도상 화재 발생이 높은 건축물 용도는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강화시켜버려요. 실질적으로 중심상업지 가면은 건물들은 전부 다 내화 구조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일반 시공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어떻습니까?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불이 나더라도 내화 구조 시공 이 건물만 탑니다. 옆 건물은 옮겨 붙지 않고. 그 다음에 건축물 용도상 여기에는 화재 발생률이 높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딱 용도를 줄여버립니다. 이 방화지구 역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방제지구라고 되어 있죠. 풍수의 산사태, 지반붕괴, 그 밖에 재예방이 필요한 지구가 방제지구예요. 방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자 올여름 때 산사태 많이 났죠. 자, 산 밑에 여기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자, 여기 아파트 같은 게 들어가면 무너지면 매물되겠죠. 여기 문제점이 생겼으니까 이걸 지정해버려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어떻게 한다? 강화,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재예방하는 것이 방제지구다. 자, 그 밑에 보호지구라고 되어 있죠.
문화재 중요시설물 갈로 뛰어넘으시고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호지구, 자 문화재, 자 그다음에 중요 시설물, 자 생태지역, 자 이런 지역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럼 이 지정되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대폭 강화돼 버려요.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없습니다. 거의 다 설치 못해요. 자, 이걸 우리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서울에 가면 여러분 늘 보십니다. 경복궁이에요. 경복궁. 자, 여기에 자 삼각산이 있고, 자 그 밑에 청와대가 있었죠. 지금 이제 청와대가 개방됐으니까 공원이 되고, 청와대 밑에 여기에 경복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복궁 이 주변의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에요. 서울의 도심이니까. 자, 그러면 경복궁 주변에 상가들이나 일반 주택들이 들어오면은 경복궁이나 문화재 보호에 도움이 된다, 방해된다. 방해야 돼. 1960년대 경복궁 주변의 사진을 보시면은 집 없는 사람들이 경복궁 담벼락을 벽 삼아서 판잣집 엮어서 많이 살았어요. 문화재 보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일시 다 철거시켜버리고 이걸 지정해놨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오늘날 가보면은 여기에 도로, 여기에도 도로, 여기 큰 주차장, 앞에 광장 이렇게 해서 아예 공지로 에워 사놨습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이거 지정할 때 말이 참 많았어요, 옛날에. 자, 여기 판잣집 살다 다 쪼가내 버리고 이거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한 5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상업지예요, 상업지. 자, 그래서 이 땅값이 한 50억 된다 합시다. 이거 지정되는 순간 이 땅값은 얼마? 예, 0원입니다. 건물 못 지으니까. 이거 지으면 건물 못 짓습니다. 자, 그럼 나라에서 보상해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갑이 이제 50억이 날라가니까 나라에다 전화를 했어요. 너희 때문에 내 땅값이 50억이 날라갔다. 보상해달라 이러니까 아리따운 목소리가 바라느냐. 그는 만나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우리가 의논해야 될 일 같습니다. 어디로 오시라. 갑이 당당하게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남산 분지로 갑니다. 글로 오라 이거라. 그래서 철문이 열리면서 안 그래도 전화 받은 아리따운 목소리에 여자분이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시다. 들어가 대기실 앉아 있는데 커피를 안 주고 코피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코피가 터진다. 왜 코피가 터집니까? 싸대기를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왜 나라 일에 네가 입을 대로.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에. 말 안 들으면 좁혀져. 예. 네가 건방지게 어디 나라 일에 네가 나서 이리 와. 젊은 아한테 사정실 두드려 맞는 거예요. 볼때기 이만하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살리도 한 거야. 내가 잘못했다, 나라 일에. 쓸데없이 이박을 해서.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좋다. 그럼 네 살려면 1년간 정신교육 받아라. 그 길로 1년간 정신교육 받습니다. 받고 나니까 사람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예,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나가서 이야기가 다 무슨 소리? 미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을이 전화를 한다, 못 한다?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겁이 나서. 갑이 가서 빙신대로 왔다 소리 듣는 거예요. 그 시대는 참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랬을까요? 프랑스나 이런 데는 말 안 들으면 뭐 했습니까? 목 쳤죠. 단두대 들어봤죠. 예. 그렇게 공포 정치를 전 세계적으로 했어요. 그걸 국민들이 반발하고 들고 일어나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겁니다. 예. 요즘은 보상 다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나라에서 막 미리 보상 다 해줘요. 왜 이거저거 하면 재산권 너무 크게 침해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지정된 곳이 문화재,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이란 옛날에 청와대 같은 게 중요시설물이죠. 이 주변에 지정했는데 지금은 해제시켜버렸죠. 지금 용산에 갔죠, 대통령실이. 용산 주변에는 가보니까 이거 지정할 이유가 없어요. 전체가 군사시설대가 있으니까 지정을 안 해도 되는데 청와대 주변에는 민가가 많기 때문에 이걸 지정했습니다. 옛날에. 자, 그리고 생태지역 같은데 이걸 지정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칠학지구 보시면은 녹지관리 독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구역의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자, 칠학이 무슨 말이에요? 칠학. 응? 칠학. 자, 그러면은 불악이란 말은 들어봤죠? 불악보다 조금 큰 게 뭐다? 마을이에요. 불악보다 작은 걸 뭐라 부른다? 칠학이라. 건물 2 내지 3채 정도 있는 걸 칠학. 자, 한 20호 정도 모인 것을 뭐? 불악. 자, 40호 정도 모이면 뭐? 마을이라. 자, 이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칠학지구예요. 자, 어디서? 산림지역입니다. 자, 산이 이렇게 있고, 자, 있으면 산 속에 건물이 한두 채씩 흩어져 있죠. 이걸 뭐라 부른다? 칠학이다. 이렇게. 이걸 정비하지 않으면 산림훼손에 주된 원인이 됩니다. 산림 보존을 위해서 산속에 흩어져 있던 이런 건물들을 전부 다 정비시키고, 자, 이건 이제 여기에 마을을 조성해서 일로 전부 다 이주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지정하는 것이 칠학지구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 우리나라 역사를 이래 들여다보면은, 자,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던 시대가 제일 먼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고려 귀족들이 조선을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정권을 잡죠. 조선을 건국합니다. 고려 귀족 중에서 조선의 건국에 반대했던 귀족들이 살기 위해서 산으로 숨어 들어가요. 조선시대 500년은 당파 사암 시대예요. 당파에 밀리면 3대를 밀었죠. 그거 피하기 위해서 산소 숨어 들어갑니다. 일본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 살기 위해서 산속으로 다 보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 6.25 전쟁 들어서 남도한 계열들이 전부 다 지리산에 다 숨어 들어갔죠. 그래서 1960년대 보니까 대한민국 산에는 산으로 숨어 들어간 이런 화전민들, 이 칠학을 형성해서 산속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1970년대 국토 개발하는데 보니까 나라가 잘 살려면 산림자원이 좋아야 되는데 산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산림자원이 다 황폐화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 70년대 우리 산 사진을 보면은 민둥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화전민이 많았어요. 자, 그럼 산림자원을 갖다가 보존하고 산림훼손을 막고, 자, 산림자원을 갖다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주시켜야 돼요. 이게 용도가 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문제점이 생겼죠. 부족한 점이 생긴 거예요. 그럼 마을이 형성되는 이익에다가 이걸 지정합니다. 지정하면은 마을에 형성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가요. 자, 단독주택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이웃시킬 거죠. 자, 발전시설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기 필요하니까. 자, 방송, 통신시설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 휴대폰 써야지. 자, 노래방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사람들 노래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시험에 이렇게 묻습니다. 칠학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걸 찾으세요. 노래방은 들어간다죠. 노래 연습장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노래 불러야 되잖아.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요즘에 공부에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냥 막 칠학지구 이런 거요 하고 넘어가 봐야 시험에 가서는 정작 묻는 게 이래 세부적인 물어요. 어떤 시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단독주택 들어가야 된다, 발전시설 들어가야 된다, 방송통신 들어가야 된다, 노래습장 들어가야 된다, 정신병원 들어가야 된다. 정신병원. 여기에 정신병원 들어가면 마을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게 논단 말이에요. 동물미용실은 그러니까 틀린단 말이야. 동물미용실 왜 필요해? 동물미용실은 애견 있죠, 애견. 미용실은 여기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묻기 때문에 칠학주가 뭔지 이해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을을 만드는데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아니어도 되고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냥 됐다 외워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시설들이 여기에 마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하죠. 그런데 용도지역상 이런 시설은 허용이 안 되니까 칠학주가 지정되면 이런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준다? 이런 거꾸로 완화시켜줘요. 자, 그러면 여기는 땅값 평당 만원. 이 마을 안에는 평당 얼마? 예, 한 20배 이상 비싸요. 한 2, 300만 원씩 합니다. 그래서 이 칠학주를 여기서 제일 여러분이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이 부산에 가야 돼요. 부산에 가면은 금정산이라 들어봤습니까? 산성마리아 들어봤죠?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는. 산소에 가면은 말이 딱 조성되어 있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칠학주로 조성해 놓은 것이. 옛날에. 1970년대.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칠학지구다. 칠학지구는 우리 산림지역의 산림훼손을 막고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이런 칠학들을 전부 다 정비할 때 지정하는 것이 뭐다? 칠학주가 지정되고, 칠학주 지정되면 마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하죠. 그런 시설들의 용도를 어떻게 해준다?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이 칠학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밑에 개발진흥지구라고 되어 있죠. 주거기능, 사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됩니다. 자, 그래서 자, 개발진흥지구는 특정 개발을 도모시키기 위해서 건축물 용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개발진흥지구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는 어느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에 자, 이렇게 말도 있고 차가 다니는 도로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자, 이쪽은 하천도 흘러가고, 여기에 이 마을에 필요한 농지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저 설악산,
자, 이런 곳은 뭐 대부분 농림지역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예. 자, 이게 이 마을의 이 농지의 지력이 이제 훼손돼 버렸어요. 여기에 홍수가 나서 비옥한 토지 싹 쓸고 가고 그랬습니다. 농지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 여기 묵고 살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농지가 농지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산업시설이나 공장 같은 시설들을 여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지역 사람들의 일자리 형성도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농림지역이에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네. 부족함이 생겼으니까 여기에다가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은 이런 시설들을 용도를 어떻게 해준다? 완화시켜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산업시설이나 공장들이 유치되고 외부에서 여기 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됩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 여기에 자, 아파트 같은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자, 그래서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니까 아파트가 허용이 안 돼요. 그럼 여기도 또 개발진흥지 지정되면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준다?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이 주변에 양산시예요. 자, 양산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자, 양산 80년 이전에 양산군입니다. 시가 아니에요. 시 성격은 80년 이후에 됩니다. 양산군 일대는 농촌 농사입니다. 자, 그래서 울산광역시도 80년 이전에 70년대 요 쪼매냈습니다. 예. 자, 그때 정부에서 울산광역시에 엄청나게 밀어주죠. 예.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런 시설들이 여기에 공장들이 유치하도록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줘요. 양산구청의 군수가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도 지원해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냐. 너거는 그냥 농촌 사회로 살이나 생산해라. 예. 딱 거절당합니다. 자, 양산군수가 그러 다음에 뛰어간 곳이 어디냐. 부산광역시장한테 뛰어간다. 그때는 부산 직할시장이죠. 뛰어가서 부산에 편입해달라. 또 거절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양산시는 이 개발진흥지구를 군수가 지정을 해서 공장들 유치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사람들의 인구가 유입되죠. 그리고 이런 개발진흥지구를 통해서 아파트 같은 걸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이제 커지면서 뭐로 성격된다? 양산시로. 지금 양산시를 농촌도시랍니까? 공업도시랍니까? 공업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 제도를 통해서. 자, 여기 설악산이에요. 가시면은 호텔도 있고 여기에 리조트도 있는 거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자, 설악산은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이거 못 들어가요. 호텔 같은 거. 자, 그런데 들어가 있죠. 자, 호텔이 필요하니까 여기 부족함이 생겼으니까 여기다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은 자, 여기 호텔이나 이런 리조트 같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준다?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개발진흥지구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밑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보시면은 자, 주거,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자, 특정 용도 제한 지구다 이 뜻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상업지역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어요. 상업지역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위락시설이 뭡니까? 나이트클럽, 뭐 술집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는 상업적이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 큰 도로변이 있고, 도로변 주변에는 뭐 백화점이나 은행 빌딩이나 각종 뭐 병원 빌딩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고, 한 블록 뒤에 들어가면은 대부분 음식점이죠. 횟집이라든지 이런 음식점. 그 한 블록 뒤에 들어가면은 유흥주점이라든지 모텔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배치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으로 가보니까 여기에는 상업지역도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상업지역이니까 여기도 위락 숙박시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들어가면 안 되죠? 주택 옆이니까. 자, 여기 상업지역인데 애들 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상업지역이니까 위락 숙박시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여기에 문제 생긴 이런 곳에다가 이걸 지정합니다. 지정하면은 이런 위락이나 애들 정서상 좋지 못한 이런 숙박시설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버린다? 강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업지역에서 중개업을 할 때는 어디에 특정 용도 제한주가 정된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상업지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건물이 술집 같은 거예요. 예. 자, 누가 상업지역에 술집을 하나 하고 싶은데 부지나 건물을 좀 중개해달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중개하는 것이 이런 데가 중개하고 있어요. 허용된다, 안 된다? 허가 자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합격했던 분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가 와요. 합격하고 중개업을 하면서. 왜냐? 자, 여기에 이런 것도 아닌 상가 건물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연락 한 번씩 와요. 왜? 상가 건물은 중개할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단란주점이라 하죠. 유흥주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금 부과됩니다. 유흥주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유흥주점 들어오죠.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수익률 높은 게 들어왔으니까. 그 중개사가 이것도 모르고 중개하다가 나중에 낭태가 생깁니다. 자, 유흥주점을 갖다 중개를 했는데 생관계까지 안 따져버리면 나중에 중개사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래서 상가 건물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뒤에 중개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배워야 돼요. 이 상가 건물은. 자,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이런 상업지역 내 아파트나 학교 주변에 들어오면 안 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정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지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용상 개발 수요 및 주택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게 하여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가장 중요한 말은 거기에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한다는 말이죠. 그게 가장 핵심 말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어디에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기반 시설인 도로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요때입니다. 단지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입주를 하겠죠. 자, 단지만 정해져 있고 일반 주거지역은 용도상 상가가 못 들어갑니다. 조만한 뭐 근린 상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이런 곳에는 큰 상가가 들어가야 되죠. 자, 상업지역은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불편합니까? 불편 안 합니까?
불편하죠. 자, 그러면은 복합 용도 지구라는 것은 복합 개발을 위해서 건축물 용도를 어떻게 한다? 완화시키는데 결국은 주로 이 기정되면은 뭐가 들어갔냐? 복합상가가 들어간다. 복합상가. 복합상가에 기회서 지금. 그럼 이런 일반 주거지, 가축성능 일반 주거지는 상가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복합 이런 요 부분, 요 곳에다가 이걸 딱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요 부지에만 자, 뭘 넣을 수 있느냐? 복합 상가가 큰 상가 있죠?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일대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이 편해지겠죠? 요럴 때 딱 지정하는 거야. 자, 그런데 왜 요게만 딱 지정해야 되고, 요게는 지정하면 안 되고, 여기도 지정하면 안 되고, 여기도 지정하면 안 되고, 여기 지정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지정할 때 딱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서로, 여기 가장, 이 지역에서는 가장 도로 중심지죠. 여기다 딱 지정해서 복합상가 들어가도록 딱 하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인데, 울산광역시에 저기 호계 지역에 몇 년 전에 저기 아파트 단지 조성했죠. 자, 거기에 상가 있습니까? 지금 가면 이제 있지. 처음에는 없어서요. 예. 그럴 때 그 호계 지역의 가장 중심지에다가 이거 지정해서 지금 복합상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복합용도지입니다.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해필 요 들어가. 인생 이제 편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땅을 샀는데 여기다 지정해 줄거예요. 복합상 용도지구를 상가 크게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부터 연락 오죠. 상가 큰 상가 짓자고 돈 빌려줄게. 그렇게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 하루아침.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복합 용도지구다. 자, 그래서 용도지구는 이래 쭉 제가 기본적인 예를 들어 드렸는데, 용도지구다라는 것은 용도적 제한 이 세 가지를 강화 완화시킨 무슨 기준? 보안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이런 일부 지역 같은데 문제점이 생기거나 부족한 점이 생겼을 때 그걸 보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시면 용도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도 잠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합시다.